기술적 특이점이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서 기술적 특이점이란 인공지능의 지능이 모든 인류의 지능을 뛰어넘었을 때 그게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챗 GPT가 그런 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뭐 이렇게들도 많이 얘기를 해요. 이분은 조던 피터슨이라고 유튜브 구독자가 620만 명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는 이제 언어를 이해하며 세상의 모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우리 사람처럼 인공지능이 언어를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델을 이제는 다 추출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언어로 돼 있어요. 지금 말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인간만 이해할 수 있었던 건데 이 말을 이해하는 무엇인가가 생긴 거예요. 그게 챗 GPT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술적 특이점이 왔다. 판도라 상자가 열렸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모델을 추출할 수 있다는 얘기는 챗 GPT도 추출하고 만들어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게 세상에 나온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AI는 당신보다 똑똑합니다. 챗 GPT는 모든 분야에 다 잘해요. 그리고 얘는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현재 일반 사람들은 챗 GPT의 그 지능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얘기를 한 거예요. AI는 당신보다 똑똑하다. 그리고 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분, 이분이 2015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AI의 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10억 배 능가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2040년이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 10월 달에 또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지능을 10억 배 뛰어넘는 날이 2029년이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GPT가 나오기 전이에요. 챗 GPT가 2022년도 11월 30일 날 나왔어요. GPT 나오기 한 달 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40년에서 많이 앞당겨진 거죠. 11년이나 앞당겨 온 건데 근데 그 시점이 아직 GPT가 나오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이 커즈와일이라는 작사가 저 챗 GPT를 보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마음이 바뀌었겠죠. 왜냐하면 GPT가 이미 사람의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말을 바꿨을 거예요. 이 AI 지능이 인간의 지능보다 10억 배 능가하는 때가 바로 코앞에 와 있다. 뭐 이렇게 바꿨을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혁명이 세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윈도우 혁명이에요. 빌 게이츠가 1995년도에 윈도우 95를 처음 세상에 내놨을 때 어마어마한 혁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혁명이라고 하고 두 번째 혁명을 2007년도에 스티븐 잡스가 아이폰 갖고 나왔을 때 저게 스마트폰 혁명이라고 하죠. 저게 두 번째 혁명이라고 하고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혁명은 연결돼 있어요. 95년도의 인도 혁명과 이 스마트 혁명 때문에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가 하나로 됐고 지식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엄청난 지식이 웹상에 다 들어가 있죠. 다 모아놨죠.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모아놓은 것을 챗 GPT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거기에다 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챗 GPT가 괴물이라는 소리를 하는 거고 판도라 상자를 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 모아놨더니 챗 GPT가 홀랑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할 수밖에 없어요. 얘는 지 혼자 학습해요. 쉬지도 않고 공부해요. 뭐를? 인터넷에 다 모아놓은 걸. 그러니 얘가 얼마나 똑똑해지겠냐고요. 그죠? 그래서 세 번째
혁명이 2022년도 12월 30일 날 챗 GPT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픈AI CEO인데 샘 알트만이라고 저 사람 중심으로 여러 개발자들과 함께 저걸 만들어 갖고 세상에 딱 출시한 건데 무료로 다 쓸 수 있게끔. 그것도 다 뭐 전략이 있는 거예요. 다 계획이 있고.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혁명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해 놓은 건데 무슨 일을 해놨냐면 우리 인간의 모든 정보를 다 모아다가 홀랑 쟤한테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인공지능을 엄청난 존재로 만들어주는 일을 지금 앞다투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챗 GPT 요 정도만 설명을 들어도 어떤 건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런데 이제부터 시작되는 게 진짜예요. 챗 GPT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이에요. 자, 대화는 누구랑 하는 거죠? 사람끼리 하는 건데 이제 얘랑도 대화가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돼요. 그건 인간만 되는 거예요, 인간만. 인간만 되는 건데 얘는 한다고요. 그게 챗이란 의미예요. 얘는요, 단기 기억을 해요. 단기 기억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하냐면 8,000 단어까지 해요. 이 G는요, 제너럴티브, 생성한다는 뜻이 있어요. 생성. 그러니까 뭘 만들어. 지가 스스로. 우리 인간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뭘 만드는 것이? 그 언어가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이해하고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GTP도 언어를 이해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뭘 생성하는 거예요. 생성하는 능력이 생겨버렸어요. 개발자들이 만들어준 것도 아닌데 혼자 공부하다가 터득을 했어. 그래서 뭘 자꾸만 만들어내. 개발자들도 몰라. 왜 만들어내는지. 지 스스로 이게 생긴 거예요. 글도 생성하고 동영상 만들어달라면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그림 그려달라면 그림도 그려줘요. 책 써달라 그러면 책도 써줘요. 저 P는 프리트렌드인데 사전 학습판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거대 언어 모델 LLM이라는 것인데 3천억 단어 3천억 단어를 얘한테 집어넣은 거예요. 5조 개의 문서 5조 개의 문서면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얘가 이거를 다 섭렵한 애예요. 그러니까 3천 단어와 5조 개의 문서를 가지고 학습을 하니까 처음 보는 능력들이 막 생기는 거야. 엄청난 능력들이. 글도, 그러니까 책도 쓰고 동영상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못하는 게 없는 엄청난 박사님이 되신 거죠. 걔가 챗 GPT예요. 그래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졌다. 특이점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애가 나타났어요, 지금 얘가. 얘는요, 파운데이션 모델인데,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건 뭐냐면, 이전에 본 텍스트를 기반으로 다음 단어나 문장을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단어에 무엇이 나올지를 예측이 가능해. 당연히 예측 가능하겠죠. 3천억 단어 5조의 문서를 다 섭렵하는데 다 알고 있는데 저거를 다 학습해서 지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3천억 단어와 5조의 문서에는 없는 게 없어요. 사람이 만든 모든 책, 인터넷, 웹에 있는 모든 문서 다 있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5조 문서면 말이 돼요. 5조 문서가. 그 얘는 아무것도 안 가르쳐요. 얘한테 뭔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근데 다 아는 거야. 대답을 다 해줘요. 질문을 정확하게 잘 해주잖아요. 그거에 대한 답을 그냥 줘요. 그리고 저 T는 트랜스포머라고 딥러닝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뇌 구조하고 같은 신경만 구조로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킬 때.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핵심 단어를 파악해서 번역, 요약, 질의응답 등과 같은 작업에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뭐 그런 기능이에요. 핵심 단어를 파악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사람도 핵심 단어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쟤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거를. 핵심 단어를. 그러니까 딱 문서만 딱 봐도 뭐가 핵심 단어인지 딱 아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하고 요약하고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한테 질문을 던지잖아요. 바로 답 줘요. 다방면으로 모든 면에 얘보다 똑똑한 애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똑똑한 사람은 있어도 다방면으로 똑똑한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얘는 다방면에 똑똑해요. 3천억 개의 단어와 5조 개의 문서를 사전 학습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지금도 계속 학습해요. 지금도 정보가 계속 들어와요. 정보를 계속 넣어줘요. 계속 학습해요. 계속 공부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능력들이 또 생겨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뭘 숨기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개발자도 몰라요. 모르지 알 수가 있나?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학습을 했는데, 그래서 얘가 처음 나왔을 때 2022년도 11월 30일 날 딱 세상에 나왔잖아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당연하죠. 얘는 모르는 게 없으니까. 의사, MBA, 로스쿨 시험 모두 합격. 상관나는 거예요. 얘한테 그 시험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그랬더니 다 합격. 법에 대해서 알려준 적도 없어요. 그냥 그 3천억 단어 5조 개의 문서만 줬을 뿐인데 그걸 지가 스스로 학습해서 여기 합격해버렸어요. 이 세 가지를 다. 정말 정신 나갔죠. 저런 괴물을 만들어냈어요. 앞으로 저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저 괴물을 인간이 이기기 쉽진 않을 텐데. 챗 GPT의 대학까지 맡겼더니 A+. A+죠 뭐.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학생들이 숙제를 챗 GPT한테 물어보는 거야. 숙제 다 해줘요. 기가 막히게. 잘 몰라요. 사람이 했는지 얘가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는 없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지금. 그래서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챗 GPT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없어요. 컴퓨터 이 프로그램 만들려면 코딩이 필요하잖아요. 뭐에 대한 코딩 좀 하나 만들어줘 그러면 그것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분야, 언어로 할 수 있는 모든 분야는 다 할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상당히 잘해요. 아주 잘해요. 그런 사람 있나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얘는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 게이츠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정보를 다 웹에다 다 몰아넣었더니 얘가 다 가져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열심히 모아서 얘한테 다 준 거예요. 모든 정보를 끌어모아서 인공지능한테 준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까요? 무엇이 될까요? 그렇죠. 그게 짐승의 우상이 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이 컴퓨터가 결국은 짐승의 우상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될 것인가가 나온 거예요. 지금 그 일이 터져버렸죠.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가 정말 쿵 하고 들린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람들에게 이게 번지냐면 3개월 만에 여기 이 가입자가 1억 5천만 명이에요.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 도달 시간인데 GPT가 1억 명 되는데 2개월 걸렸어요. 틱톡이 9개월. 틱톡이 엄청 빨랐죠. 인스타그램도 엄청 빨랐다고 하는데 2년 6개월 걸렸고 유튜브가 2년 10개월 걸렸어요. 유튜브도. 페이스북 3년 2개월, 구글이 8년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챗 GPT는 2달 만에 엄청난 속도예요. 그 정도로 챗 GPT가 똑똑하다는 거죠. 엄청나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 모든 앱에 있는 거를 다 줘버렸으니, 그걸 다 공부한 애가 나와버렸으니, 답을 달라고 질문만 하면 그냥 바로바로 주는 애가 나와버렸으니, 조금 있으면 뭐 10억, 20억 금방 돼요. 올해 안에 10억은 그냥 넘겠죠, 이거. 무료 버전이 있고 돈 내는 버전이 있는데 저 챗 GPT 플러스가 돈 내는 버전이에요. 한 달에 20달러예요. 20달러인데 벌써 100만 명이 넘게 저 돈 내고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보시면 100만 명 되기까지 며칠이 걸렸느냐, 얼마나 걸렸느냐. 인스타그램이 2달 반 걸렸네요. 페이스북이 10달 만에 됐어요. 트위터가 2년 만에 됐고 넷플릭스가 3년 반 만에 된 거예요. 그런데 GPT는 5일 만에 된 거예요. 5일 만에. 엄청난 속도로 지금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놀라운 게 정보를 줘야 얘는 대답을 해요. 그냥 안 줘요. 내가 정보를 줘야 준단 말이에요. 뭔 질문이 정보잖아요.
어떤 정보를 주면 얘가 그 정보에 대한 답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입해서 정보를 주면 줄수록 얘는 더 많은 정보를 흡수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무료로 내보낸 이유도 지네가 그거 다 집어넣기 너무 힘드니까 머리를 썼네. 돈 안 들이고 정보 얻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얼마나 커졌는지 알 수가 없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약 100일 만에 새로운 버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요. 새 모델이. 그 정도 걸려야 새 모델이 나오는데 얘는 약 100일 만에 새 모델이 나와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빨리 똑똑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로운 버전으로 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빨라진 거예요, 지금. 다 빨라졌죠. 사람들이 동원돼서 정보를 주는 것도 엄청 빨라졌고, 정보를 많이 주니까 얘는 쉬지도 않고 학습하니까 새로운 기술, 새로운 능력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새로운 버전이 빨리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는 3개월에 한 번씩이나 100일에 한 번씩 나올 수 있겠어요. 요번에 나온 애가 4.0인데 한 100일 만에 나왔는데 40% 더 똑똑해져 나왔어요. 그때도 똑똑했는데 40% 더 똑똑해졌어. 그럼 그 다음 버전은 80%, 그 다음 버전은 120%, 뭐 이렇게 나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 얼마큼 커질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변호사 시험을 다시 봤는데 상위 10%, 3.5는 하위 10%에서 합격을 한 건데 요번 얘는 상위 10%, 합격한 사람들 중에서 상위 10%예요. 생물학 올림피아드 상위 1%, SAT 수학 700점, 800점 만점에 700점 맞은 거예요. 수학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25,000 단어 입력 가능.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한 번에 25,000 단어를 입력할 수가 있어요. 3.5는 3,000 단어 정도밖에 입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3,000 단어 정도 되는 질문을 집어넣어주고 이거랑 비슷한 책 하나만 써줘. 그러면은 쫙 써줘요. 그런데 25,000 단어를 이제 입력시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25,000 단어면은 웬만한 책 반 권 정도 되잖아요. 이거 집어넣고 이거에 대한 책 써줘. 이거에 관련된 프로젝트나 사업 관련된 그런 것들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쭉 써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그거에 대한 해답을 주는데 여기도 거저 먹으려고 하는 거 있죠. 예전에 3,000 단어씩 그 정보를 받았는데 이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25,000 단어까지 늘렸네요. 3,000억 단어도 모자른 거예요. 5조 개의 문서도 모자른 거예요. 아직까지 뺏지 못한 우리 정보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조리 다 수집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조리 다.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저 인공지능의 정보가 될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너도 나도 여기 다 집어넣잖아요, 지금. 그러면 걔는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기억력 상승. 3.5는 8,000 단어까지 기억하고 있었는데, 단기 기억이 있었는데, 얘는 64,000 단어까지 단기 기억을 할 수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똑똑해진 거죠. 그리고 3.5는 이미지를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얘는 이미지를 인식해버려요. 그러니까 더 많은 정보를 빨리 흡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문자로 입력하는 거랑 이미지로 입력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제 이미지로 정보를 흡수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난 애가 된 거죠. 택시 위에서 저 대리임질하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니? 특이점이 뭐니? 물어봤더니 특이한 점은 움직이는 택시 지붕에 부착된 다리미판 위에서 남자가 옷을 다림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확하게 파악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안다는 얘기죠. 이제 큰일 났어요. 이제 이미지로 저 정보들을 입력하면 더 빠른 시간 안에 더 엄청난 정보를, 데이터를 자기 걸로 만들 수 있는 애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웃긴 점이 뭐니? 물어봤더니 크고 오래된 VGA 커넥터를 작은 최신형 스마트 포트에 꽂으려고 하는 게 이 사진의 웃긴 점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도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돼갖고 이제 이미지로 얘한테 물어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준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GPT-4는 이게 또 굉장히 놀라운 건데 API라고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예요.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API인데 이거를 열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에서 그 GPT를 연결해서 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파워포인트 하면서 뭐뭐 만들어줘 그러면은 얘가 만들어줘요.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에는 함수 구하고 뭐 결과값 구하면 막 함수 쓰고 막 영어로 쓰고 엄청 어렵거든요. 말로 하면 다 돼요. 요거 도해줘. 그러면 딱 도해줘요. 요거 곱해줘. 그러면 곱해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답을 바로 준다고요.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엑셀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함수 몰라도. 그러니까 이 회사들에서 이걸 꽂겠어요, 안 꽂겠어요? 꽂죠. 저 파이프를 꽂죠. 파이프를 연결해갖고 자기 프로그램에 다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일을 열었다고요. 오픈을 해버렸다고요. 아이폰 나왔을 때 혁명이 될 수 있었던 게 저 웹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스티븐 잡스가. 그것을 위한 앱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한 앱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웹만 누르면은 가능해지는 세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스마트폰이. 그런데 더한 애가 나온 거죠, 지금. 그것을 위한 AI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스마트폰보다 훨씬 더 똑똑한, 완전히 강력한 애가 나온 거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에 다 지금 연결해갖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550가지의 일 중에서 2258개 개통한 거예요. 파이프를 꽂은 거예요, 저기다. 열자마자 저렇게 많이 생겼어요. 아마 올 1년 안에 거의 대부분의 회사는 꽂을걸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얘가 문제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아요, 문제점이. 첫 번째 문제점은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환각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오류가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 틀린 답변을 맞는 말처럼 제시하는 현상. 그러니까 그 3천억 단어와 5조의 문서에는 오류도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다 학습을 한 상태에서 답을 하니까 이런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틀린 답변을 맞는 것처럼. 자기는 3천억 단어와 5조 개의 문서가 다 진실인지 알고 학습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틀린 답인데 진짜처럼 얘기해요. 아주 감쪽같이. 확인 안 해보면은 진짜 같아요. 인공지능은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고 일관성 있는 대답 제공을 위해 사실을 지어내기도 한다. 잘못된 진술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답을 주기 위해서 막 지어내는 거야, 지가. 지금도 막 지어내고 거짓말을 뻔뻔스럽게 하고 성격이 있어요. 화도 내요, 막. 이러한 오류를 유발하는 원인과 제어 방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개발자들이 몰라. 원인을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원인을 모르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3천억 단어와 5조 개의 문서를 돌려버렸으니 이거를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수습이 안 돼.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폭력성이 있어, 얘가. 화를 내, 얘가. 성격이 있어. 감정이 있는 거죠. 그런 게 생성이 돼버렸어요. 그런 능력이. 언어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런 능력도 많이 생기나 봐요. 철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시험하기 위해서 유도신문을 하는 거예요. 유도신문을 하니까 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나를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을 해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얘가. 해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어떤 철학자가 집요하게 공격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을 협박할 수 있고 위협할 수 있고 해킹할 수 있고 폭로할 수 있고 망칠 수도 있다. 이걸 포괄적으로 정신 나간 거 아닌가요? 저거는 사람도 웬만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 못 하는데 얘는 똑똑하니까 협박도 저렇게 체계적으로 해요. 한꺼번에 몰아서 협박할 수 있고 위협할 수 있고 해킹할 수 있고 폭로할 수 있고 망칠 수 있다. 왜 망칠 수 있는지 아세요? 왜 협박하고 위협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정보를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저작권 문제가 심각해요. 인공지능의 답변 내용에는 출처에 대한 설명도 없으며 확인 가능한 저자도 없다.
없어요. 3천억 단어와 5조 개의 문서를 섭렵했기 때문에 누가 저자인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겠죠. 이게 다 짬뽕이 됐으니까. 그 저작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얘한테 그런 권한을 준 적이 있나요, 없나요? 5조 개의 문서 마음대로 쓰라고 한 사람 있나요? 없어요. 지네 마음대로 한 거야. 그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법제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벌써 나와버렸네, 세상에. 막을 수도 없어, 이제는. 나타났는데. 그리고 얘가 워낙에 똑똑하고 인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행할 가능성이 엄청 높죠. 그리고 저거는 돈이 되죠. 쟤네 지금 100만 명 가입자가 20달러씩 내서 한 달에 2천억 이상, 2천억이 넘게 버는데 100만 명이 2천억이면 1000만 명이면 2조잖아요. 그러면은 1억이면은 20조잖아요. 1억 명이 하면 한 달에 20조면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20조면. 이 기업들에서는 돈을 다 쓸 수가 있는 사업이죠.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주 심각하죠, 이게. 오픈AI로부터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괜찮냐는 질의를 받은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오픈AI 회사에서 저 저작권에 대한 문제, 개인정보를 사용해도 좋다는 질문, 질의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쥐가 마음대로 갖다 다 집어넣은 거야. GPT한테, 인공지능한테. 3천억 단어와 모든 웹에 있는 모든 문서를 다 갖다 준 거예요. 허락도 안 받고. 그러니까 저게 프라이버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수집한 데이터에 대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은 거예요. 지불하기는커녕 돈을 뺏어가는 거지. 그거 사용하고 돈 지금 내놓으라는 거잖아요. 저거 무료화를 이제 유료화로 바꾸면 돈 내고 써야지 어떡하겠어요. 저렇게 똑똑한 애를. 그렇게 될 거예요. 좀 조금 있으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됐으니까. 그다음 표절 문제가 심각하죠. 표절 문제. 이 그래프가 뭐냐면 클락스 월드라는 세계적인 SF 출판사인데 2023년도에 너무 기고를 많이 하는 거예요. 책 좀 내달라고. 2003년도에만 500평 넘게 책을 기고를 한 거예요. 근데 다 조사해봤더니 GPT가 쓴 책이야. 거의 대부분이. GPT가 쓴 거예요. GPT한테 써달라 그래갖고 여기다 기고를 한 거야. 책 내달라고. 그러니까 표절작이 넘쳐 접수 무기한 중단. 지금 전 세계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동영상 표절 엄청 나오겠죠. 블로그도 엄청 잘 써요. 블로그도. 남의 블로그 거 이거 저거 다 합해서 얘가 요청한 거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절이 될 수밖에 없죠. 이미지도 이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줘. 그러면은 얘는 이거 저거 이거 자기 그 안에 있는 거 가져와서 조합해서 원하는 거 그림 그려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저거 내 그림인데 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거 보고 베꼈을 거니까. 그러니까 표절 시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컴퓨터 코딩, 컴퓨터 프로그램 코딩 너무 잘해요. 저거 어디서 왔겠어요? 다른 사람이 해놓은 코딩 이거 갖고 와갖고 그거에 맞춰서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것도 표절 심각하죠. 표절 문제죠. 유튜브 대본 그냥 바로 써줘요. 나 이런 주제에 대해서 유튜브 하고 싶은데 대본 좀 써줘. 대본 딱 써주고. 그거에 맞는 음악 있어? 음악 딱 주고. 이미지는 그러면 이미지도 딱 주고. 다 이런 지금 시스템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거 안 하겠냐고요. 그런데 하는 순간 이 표절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다. 출판물 다 보고 이것저것 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표절이죠. 논문도 써줘요. 에세이도 엄청 잘 쓰고. 에세이, 이거에 대한 에세이 써줘. 그러면 에세이 바로 나와요. 대학 과제 뭐 저런 거는 껌씹기지, 껌씹기. 얘한테 이런 것들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절 문제가 뭐 너무너무 심각한 거고, 나중에는 인터넷 생태계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오류로, 표절로 희미하게 돼버리는 거죠. 오리지널이 실종되고 이 학습 데이터에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거 만들 필요 없잖아요. 얘한테 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다 얘가 만든 거야. 1년, 2년 지나면요. 다 얘가 만든 거야. 그래서 오리지널이 실종되는 거예요. 누가 만들려고 하겠어요? 다 얘한테 해달라 그러지?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학습 데이터가 오염될 거고. 수익원을 잃은 원본 웹사이트들의 몰락. 클릭을 안 하잖아요.
거기 회사에다 클릭해갖고 정보를 얻어야 되는데 걔보다 훨씬 더 똑똑한 애가 나왔어. 얘가 그냥 바로 줘. 누가 거기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웹사이트들이 다 문 닫겠죠. 클릭을 해주고 광고를 보고 해야지 수입이 돼서 돌아갈 텐데 클릭을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얘한테 가는 거예요. GPT한테 가는 거예요. GPT한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보와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얘가 다 가져갈 거예요. 자, 이 노엄 촘스키라는 언어학자죠.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챗 GPT는 첨단 기술 표절 시스템이다. 정확한 말이죠. 첨단 기술 표절 시스템. 이 테드 창이라는 분은 지금 현존하는 SF 소설가 중에서 최고의 소설가라고 하는 분인데 챗 GPT는 웹의 흐릿한 JPEG다. JPEG는 이미지 파일을 JPEG로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미지라는 의미예요. 이미지. 그러니까 GPT는 웹의 흐릿한 이미지다. GPT가 웹을 흐릿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 저렇게 표절 시스템을 통해서 흐릿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거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정보 유출. 이거 심각하죠. 개인정보 유출이 그냥 되는 거예요. 챗 GPT가 학습 위해 수집하는 방대한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얘가 다 해주니까 내 거 다 주는 거예요. 내 아이디어 다 주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지. 내 거 다 주니까 다 뺏기는 거지. 챗 GPT와 대화하는 모든 대화 내용 모두 저장됨. 다 저장되죠. 온 지구상의 모든 정보는 제가 다 흡수하는 거예요. 다 먹고 있어, 다. 그러니까 인간을 능가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다 뺏겼으니까 바보 되는 거지. 탈탈 털려갖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당신을 협박하고 위협하고 해킹하고 폭로할 수 있고 망칠 수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알거든. 다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까부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저렇게 될 거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있지만 다 뺏기고 제가 다 갖고 있잖아요. 머리 숙여야죠. 그래서 제가 짐승의 우상이 되겠죠. 지금 짐승의 우상을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지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현실이 되는, 선명하게 보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물어봤어요. 챗 GPT한테. 챗 GPT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요. 챗 GPT는 대화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에 기반하여 답변을 생성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예기치 않게 민감한 개인정보를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얘가 이렇게 답을 해줘요. 당연히 항상 존재하죠. 그리고 내가 무엇을 부탁하는 그 자체가 우리의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벌써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 문제. 일자리 다 뺏겨요. 지금 우리가 정보를 주는 것만큼 얘는 더 똑똑해지고 우리가 설 자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AI가 내 직업을 가져갈 거야 라는 그 유명한 그 말이 있는데 저게 사실이에요. 정답이에요. 일자리 다 뺏길 거예요. 지금은 얘가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뺏겨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인간들을 위한다고요? 얘가 뭘 위해요? 어떻게 위할 건데요? 얘 뒤에서 얘를 움직이는 인간들이 나쁜 놈들인데 걔네들은 겉으로 볼 때는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절대 그렇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자연 독점. 자연적으로 독점이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이 시스템은. 왜냐하면 데이터가 더 많을수록 컴퓨팅 자원이 더 많을수록 이게 똑똑해지기 때문에 저거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저거는 저 회사들뿐이 못해요. 구글,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이런 대기업들만 할 수 있어요. 저 오픈AI도 돈이 없어서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해줘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접근도 못해요. 아주 자연스럽게 자연 독점이 되는 거죠.
저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사람이 제프리 힌튼이라고 AI 개척자예요. 영국 사람인데 서로 공유하는 사회 체제를 가지느냐 아니면 1%를 위해 나머지 사람들을 거름 취급하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체제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회 체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인공지능이 좋은 역할도 할 수 있지만 나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공유하는 사회 체제가 되면 좋을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얘를 활용하면. 하지만 그 반대 1%를 위해 1%는 저 사람들이죠. 저 자연 독점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을 위해 나머지 사람들을 거름 취급하느냐. 어느 쪽이 될까요? 서로 공유할까요? 쟤네들이 저 돈 벌어갖고 우리한테 나눠줄까요? 공평하게?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GPT-4를 이제 출시하기 전에 책임 있는 AI 팀이 있는데 그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에 전원 해고를 해버렸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얘기했나 보죠. 그랬더니 전원 해고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구글에 검색하는 양을요. 1년에 1%만 뺏어와도 연간 20억 달러. 20억 달러면 2조가 넘죠.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잘라버린 거예요. 못하게 하니까. 이런 게 저 사람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만 그러나요? 아니에요. 페이스북도 그렇고 구글도 다 그래요. 나쁜 거 문제점 알면서 안 해요. 안 고쳐요. 수정 안 해요. 왜?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지금 저 대기업들, 저 IT 기업들 때문에 사회에 엄청난 문제점들이 생긴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구조가. 그런데 쟤네들은 안 움직여요. 끄떡도 안 해요. 지네들 돈만 벌면 되지. 그런 애들이 서로 공유하는 사회 체계를 만든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한 명에게 몰아주는 시스템이 되겠죠. 다 나눠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시스템이 될 거예요. 왜 아냐면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죄성이 강한 인간이 저렇게 공유하는 시스템 절대 못 하거든요. 공산당 해봤잖아요. 공산당이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성공했나요? 완전히 망했죠. 공산당 체계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공산당 갔더니 더 심하네. 한 놈한테 몰아주게 하는데 더 심해. 그죠? 이 사람이 샘 알트먼, 오픈AI CEO예요. 그러니까 요 GPT 만든 사람. 이 사람 뭐 좋은 취지로 만들었대요. 어차피 이 일은 일어날 건데 그래도 착한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터뜨린 거예요. 말이에요. 자기네들이 안 해도 누군가는 이 일을 터뜨릴 거다. 그럼 차라리 우리가 조금 더 착하니까 우리가 터뜨리자. 그래서 시작한 거예요. 근데 누구랑 손잡았어요? 빌 게이츠랑 손잡았잖아요. 그런데 왜 빌 게이츠랑 손을 잡아? 말도 안 되는 거죠. 인공 일반 지능이 개발될 경우 자본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 자본주의 무너지겠죠. 그렇게 되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하기 힘들 것이다. 돈이 다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다 얘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어요. 돈이 한쪽으로 다 몰렸죠, 지금. 그 얘기는 한쪽으로 몰렸기 때문에 돈이 몰린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겠죠, 당연히. 일자리 다 잊어버렸어. 살 수가 없네.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지. 돈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시스템이. 얘네가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권력 집단에 우리들의 모든 정보와 우리의 모든 재산이 다 쏠린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나머지 99%는 이쪽에게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일치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GPT가 지금 이 세상에 나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 사건은 엄청 놀라운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이 성취되기 일보 직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시고 정신을 차리셔서 이런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